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수업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자료 받으셨을 건데 받으신 자료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시만요. 저한테 네. 아마 잠시만요. 이거를 내려놓고 해설편은 아직 안 받으셨죠? 그쵸?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죄송한데 잠시 죄송해요. 그 아이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요 녀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 들으시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를 살짝 겨드랑이에 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정답으로 채택된 게 여기 쫙 이렇게 열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정답으로 선택된 것들을 퍼센티지를 매겨서 이제 어떤 것들이 정답으로 선택이 되는지 적어 드린 거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서 했는지 문제를 푸시면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으면 뭐가 좋은 거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촬영도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니. 자, 이게 어떤 이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 문제를 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지만 문제를 풀다가 하고 갑자기 깜깜한 순간이 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딱 보셨다가 이제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문장 구조를 묻는 것과 관계사, 분사, 수동태, 주어동사, 수일치, 병렬 구조, 전치사, 접속사, 도치, 기타 접속사 이런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얘가 다 정답으로 선택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를 보기 시작하는데 하고 내가 봤던 그 아이가 있어요. 그럼 걔로 고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때 요거가 정답으로 선택된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얘네들 위주로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8년도면은 꽤 이제 오래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답이 다른 문법 포인트가 진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다 귀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정답으로 선택된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노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솔직히 이제 이 바닥에 있다 보면은 몇 시간 만에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해드리는 이제 타이틀인 거죠. 근데 우리 법원칙의 문법은 실질적으로 4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셔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구라가 아닌 정말 4시간 만에 끝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들고 다니시고 얘를 정리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게 없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오답으로 선택된 거죠. 오답으로 똑같이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 거니까 막판 정리용으로 여러분 요거 한 장 들고 다니시고 얘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온라인 공단기 카페 사이트에도 올리지 않아요. 네. 화나시죠? 자, 이거는 네, 이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혹시 카페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 오시는 분들에게는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거 논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게 또 핵심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할 거고 여기에는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한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죠, 그죠? 자,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넘기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 60%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60%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제가 마침 또 그건 있어요. 자료가 그 있어서 자, 60%가 조금 약간 섀도우처럼 뒤에 이렇게 테두리처럼 이렇게 둘려져 있죠, 여러분. 그쵸? 섀도우처럼 테두리처럼 이게 복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 제가 살짝 확인하긴 했는데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섀도우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걸 보면 얘는 문장 구조를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보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관계사를 모르는 건가? 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장 구조나 관계사나 분사나 이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은 문장 구조하고 직결이 되어지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내가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를 검사 이제 마지막 지금 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인 거니까
내가 문장 정말 순수하게 문장 구조를 묻는 것도 있지만 관계사도 분사도 동사 수일제 주어 동사 수일치도 준동사 수동태도 문장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관계사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계사인데 근데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혹시 문장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테두리로 쭉 하고 띠를 이렇게 둘러드린 겁니다. 그게 전체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를 알고 있는가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문장의 구조가 내 눈에 들어오는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봐주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답으로 선택된 것과 그리고 오답으로 선택되었던 것들의 포션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답으로 선택된 파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막판에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페이지를 쭉 하고 넘겨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 앞에 거는 첫 페이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거였고요. 이제 뒷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도 유형이 많아요. 이제 빈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유형별로 다 한번 쪼개 본 겁니다. 유형별로 쪼개 봐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시험 문제로 나왔는지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설명이었고, 네. 이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있었는데 뭐 한 건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예쁜 버전.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게 파트 1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자, 일단 저희가 이건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 넘어가서 얘는 이제 오답인 거고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자, 파트 2가 이제 유형별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괄호 선택 유형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괄호 선택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둘 중에 뭐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 아직 문제 보시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볼게요. 괄호 선택 유형으로는 어땠던가를 저희가 한번 쓱 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 순수하게 정말 문장 구조만을 묻는 게 전체에서 35%에 포함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관계사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도 관계부사의 비중이 되게 컸고요. 지금 우리가 괄호 선택 유형을 딱 분류를 해놓고 봤을 때도 관계사를 이제 무시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관계사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관계사라고 그러면 관계 대명사부터 관계 대명사까지 영역이 되게 넓다라고 부담감을 또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몇 포인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오늘 수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한참을 고민을 했고 어제 하루를 제가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업을 끌고 가는 게 되게 좋을까를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는데 포인트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정리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를 풀고 여러분 푸시고 여러분이 확 하고 느끼시고 그때 제가 포인트를 뿅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떤 걸 잡아낼 수 있었는가 내가, 또는 잡아내지 못했는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뼛속같이 이제 쭉쭉쭉 빨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사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것만 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 포인트만 딱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계사가 안 되는데 헤이 지영, 자, 그럼 내가 기본서를 다시 펼치고 관계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여기에서 요하는 기출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요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가보는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분사는 ing vs pp인데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사 구문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얘는 동사의 이제 태부분인 거고요. 얘는 동사의 태부분인 거고, 분사하고 사실 수동태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사가 시험 문제 나오고 근데 태가 나온다는 건 결국은 얘가 다 태예요. 여러분. 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를 묻고 있다라는 건 결국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태라는 무기 여러분이 이거 보셔서 이런 것도 괜찮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감히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영어를 안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곽정이 4시간 만에 끝내준다 하니 일단 이것만이라도 들어봐야 되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왔다. 자, 그런데 이걸 쓱 하고 봤는데 해석을 하라고 나한테 요한다. 인연이 나에게 못할 짓을 요구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보셔서 해석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그때 도전해 보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거는 나에게 너무 무리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죠. 이건 내가 그냥 접고 가자. 그쵸? 네, 이거는 그냥 접고 가자.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금 막판이기 때문에 막판이어서 모든 거를 내가 다 잡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건 맞긴 하거든요. 자, 병렬 구조라는 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포션이 되게 커요. 고마운 일인 거예요. 되게 고마운 거고, 주어 동사 스위치 부분 같은 경우도 포션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고마운 거죠. 요 정도에 여러분. 이게 괄호 선택 유형에서 요 정도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많지 않죠? 그쵸? 할만하죠, 여러분? 네,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할만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풀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많이 하지 말고 포인트를 정리해드려야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시간을 드릴 거고, 문제 하나당 40초 정도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너무 긴가요? 30초? 네, 자, 그러면 30초 여러분? 40초? 네, 4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촉촉한 눈빛을 봤기 때문에 40초. Ready, set, go. 2분 남았습니다. 일 분. 이십 초.
5, 4, 3, 2, 1. 네, 자, 우리 채점 한번 해볼게요. 일단 5개 푸셨는데 1번에 정답 3번, 2번에 4, 3번에 2번과 3번이 다 됩니다. 놀랍죠? 와! 그죠? 기출문제였어요. 13년도 문제인데 자, 4번의 정답 2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셨으면 맞았다 하시면 돼요. 네, 3번은 5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지금 제 바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틀린 거 위주로 내가 왜 틀렸을까를 한 번만 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다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출제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는지만 포인트마다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오케이. 자, 고민해 보셨으면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를 아까 전에 받으셨던 요거를 옆에다 꺼내 놓고요. 저한테 있었네요. 네. 자, 요거를 꺼내 놓고 옆에다가 딱 놓고요. 놓고 이제 포인트를 찾아서 이대로 정말 문제를 풀면 되던가를 여러분이 얘에다가 필기를 하실 때 여기에다가 이제 필기를 다 하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요 종이는 정답과 오답은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그냥 요 녀석 하나 딱 들고 룰루랄라 다닐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 내가 요 출제 포인트에 개괄적인 방법론은 적어드렸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지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수업 준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게 쫙 하고 다 시나리오가 잡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말이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근데 요 녀석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하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근데 얘는 모든 분들이 요 정도면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략적으로 쓴 건데요. 그런데 분명 개인차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에서 요 단계까지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 나는 얘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냥 요것만 내가 알면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몰랐었네.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 오케이. 그럼 난 이건 하이라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래머 맵인 거예요. 이제 우리 법원직의 그래머 맵핑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필기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말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저는 이제 판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서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여러분이 일단 다른 데다 필기를 하셨다가 난 이것도 다 필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다 필기를 하시고 나중에 얘랑 같이 보셔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만의 이제 법원직의 그래머 맵을 완성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일단 기본 틀은 잡아드린 건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 개인차에 따른 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다 맞히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뭐 틀린 분들도 있으셨을 건데, 오늘,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짚을 거예요. 알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고 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포인트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뭐 일행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출제 포인트가 정말 적어요. 제한적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우리가 뺄 이유가 없고 쉬우니까 쉽다고 치고서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며칠 이제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포인트 내에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인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문제 하나 빠지지 않고 전 일단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얘를 문제를 통해서는 어떻게 풀으셨어야 했을까를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정리 들어갈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A 부분에서 여기 이제 박스가 쳐져 있는데, PPT 상에서 이제 없긴 합니다만, 그러면 is인가 being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뭘 생각하셨어야 했을까요? 얘는 문장 구조구나. 그 여기에 동사 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묻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문장 구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방금 문제 푸셨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I had no idea. 나는 몰랐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being이 들어가고 is가 들어가는 형태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나올 거예요. 뭐 색다른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면 뭐 비동사가 is, am, are, was, were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pp나 ing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뻔한 겁니다. 뭐예요? 문장 구조일 거라고요. 그죠? 이 시나리오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구조를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구조 잡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런데 문장을 잡으실 때 만약에 뭐 접속사가 있다 하면 그 접속사 뒤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when이라는 접속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접속사 뒤부터 잡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전체 구조를 봐야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차분하게 한번 볼까요? Much of what happens to us. 여기서 처음부터 잡아야겠네요. 그죠? When we feel nervous, such as getting sweaty hands or feeling dry in the mouth, is being uncontrollable.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when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 하고 했는데 얘가 시간 부사들의 접속사잖아요. 근데 시간 부사들의 접속사가 문장 중간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얘가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컴마에서 이렇게 컴마가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하란 얘기예요? 버리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쓱 하고 제거가 가능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남는 게 뭐예요? Much of what happens to us. 이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Much of what happens to us. 대부분의 것, of, 무엇에, what happens to us.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대부분의 것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A of B가 보였어야 합니다. A of B. 주어 자리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 여러분에게 뭐 투부정사를 주거나 동명사를 주거나 정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출제자님이 되게 근데 여러분에게 출제하시기를 되게 좋아라 하시는 게 뭐냐면 A of B의 형태를 정말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A of B의 쉬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게 이제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가장 쉬운, 이거 나온 적이 없지만 정말 쉽게 만들기 위해서 the leg of the table,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is short,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쉬운 거죠. 그죠? 또 쉬운 버전, a number of students.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 포인트로 잡히는 거니까요. A number of students are craz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정답으로 선택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건데 다 A of B의 구조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살짝만 또 수준을 조금만 높여버리면 이제 주어 동사 스위치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the half of the students라고 했을 때 얘를 단수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제 복수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또 출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정답이 뭐예요? The half of the students are craz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A of B에서 A of B가 출제가 되어지면
동사 스위치가 이제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된다면 A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B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를 출제자님들이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우선적으로 뭐에 맞춰서 해야 되죠, 여러분? A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우리는 A에 맞춰서 주어 동사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A를 봤더니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본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the have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분수잖아요. 자, 이렇게 분수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된다랄지, 아니면 두 번째 percentage가 제시가 된다랄지, 아니면은 뭐 much나 또는 majority of, majority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뭘 어떻게 세겠어요, 여러분? 퍼센테지를 못 세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B로 가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스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3번의 문장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A of B가 이제 주어 자리에 자주자주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버전은 제가 지금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개 버전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낯선 버전이 어떤 버전 여러분에게 이제 낯선 버전은 어떤 버전이냐면 바로 지금 17년도에 제시가 된 버전인 거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줍니다. 칠판에도 적혀져 있긴 하지만 much of A of B의 구조에 much of what you heard is nonsense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구조를 한번 잡아봐요. much of what you heard 까지가 뭐예요? 주어고 is가 동사고 nonsense가 주격 보호자리인 거죠. 그러면 얘를 봤을 때 A of B에 A에는 much가 들어가 있고, 그럼 much가 들어가면 우리가 세는 녀석으로 간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너뛰고 어디로 갑니까? B로 가는 거죠. 자, B를 보니까 B에는 여러분에게 뭘 제시했어요? What you heard라는 뭐가 있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왓절이죠. 관계사절이죠. 네가 들었던 것입니다. 관계사절. 그럼 여러분 A of B에서 주어 동사 스위치를 하고자 할 때 A 그리고 나서 이제 B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A를 봤는데 얘를 보고는 셀 수 있는 녀석이라 간주를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안 되겠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왓절이 있어요. 왓절이나 대절이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요, 복수 취급을 해요? 단수 취급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왓절이네? 그리고 이제 단수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으로 와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봤어요. 얘는 뭘 여러분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문장 구조가 보입니까? 그거예요. 문장 구조 보입니까? 왜냐면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요. 이 when부터 시작해서 이 mouth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절이 문장 중간에 삽입이 된 거예요. 부사절이 문장 중간에 삽입이 될 수 있냐? 오, 되죠. 부사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매우 자유롭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거죠. 부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In the morning. 이게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 구잖아요. 얘는 절이고 걔는 구이긴 합니다만 I in the morning wake up 해도 돼요. I wake up in the morning 해도 돼요. In the morning I wake up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도 중간에 뿅 하고 삽입이 되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어서 when부터 mouth까지 부사절을 덜어냈어야 해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much of what happens to us. 그리고 뒤에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야 해요. 요 구조가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그죠? 네. 얘랑 똑같으니까 덜어내고 나면 자, 보니 A of B에 멋지다. 얘는 어쨌든 셀 수 없는데 B를 보고 왓절이구나.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단수가 돼. 동사가 들어가야 되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구나. 얘는 어차피 될 수가 없고. 오케이. 정답 is고. 그러면 뒤에는 uncontrollable이 주어지니까 얘는 주격보. 몇 형식인 거예요? 2형식인 거예요. 2형식.
자, 그래서 이 1번 2017년도가 작년 문제, 작년 아니죠. 재작년 문제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을 딱 주고 여기에서는 뭘 지금,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딱 묻고 있었던 겁니다. 덜어내고 나면은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차지하는 게 전체에서 포션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난 문장 구조가 절대 들어오지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쨌든 매일매일 조금씩 문제를 푸시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문장 구조가 안 보이는 것들은 그냥 한 단락 잡고 한번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습 삼아서. 오케이? 네. 자, 그런데 독해 지문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 정도가 문법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문법 문제를 잡고 문장 구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끊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딱 맞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잡고 문장 구조 끊기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번부터 2011년도까지 모든 문제를 다 끌고 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문장 구조 볼 수 있습니까? 하는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몇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를 딱 가지고 몇 개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웬만한 거는 여러분이 아마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이제 우리가 독해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럼 독해도 도움이 되고 문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문법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문법을 가지고 얘를 이제 하나하나씩 구조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A는 그거였던 거고 이제 B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A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였어요? 문장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수일치입니다. 그죠? 문장 구조의 주어 동사 수일치를 여러분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Most of us, however, have a great deal of control over what we're looking 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먼저 하세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장이 되게 기니까 쓱 보고 접속사가 들어가네. 얘가 본동사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건데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덜어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풀 때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최대한으로 다 덜어내고 남겨진 것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예를 봤을 때 덜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most of us, however, have a great deal of control over what we're looking a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심지어 그냥 없애버리세요. 연필로 그어요. 이게 긋고 안 긋고가 나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have가 지금 본동사이잖아요. 그 most of us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없애버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은 가집니다. 무엇을요? A great deal of control. 엄청난 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Over. 자, 무엇에 대해서? what we're looking at. 사실 이거는 위에 거 구조 잡는 것도 불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딱 얘를 B를 이렇게 보고 which하고 what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which하고 what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본 상식이 있었으면 얘는 0.1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뭘 정리해드린 거냐면 주어 동사 수일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뭘 정리해드릴 거냐면 관계사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칠판을 좀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관계사에서 몇 개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구하는 게 이 정도 선밖에 되지 않는구나를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판서 내용은 제가 일부러 최대한으로 지우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관계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랑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가 있죠. 그죠? 관계 부사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관계사라는 녀석은 형용사절의 접속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형용사절의 접속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I bought a book which is 뭐 할까요? I bought a book which is funny. 나는 웃긴 책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는 품사 뭐냐고요, 얘가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pretty, ugly, smart, tall 이러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부터 funny까지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는 여러분이 pretty, ugly, tall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걔하고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관계대명사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시냐면 관계대명사에 뭐가 있습니까? 자, 뭐가 있는지 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에 뭐가 있어요?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뭐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뭐가 있죠? who 있죠, who. who 있고 which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죠? 없어요? 안 해!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what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4개가 있거든요. 이게 관계대명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관계대명사에 4개가 있다라고 내가 대충은 배웠단 말이에요. 대충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정확하게 짚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왜 출제자가 저런 문제를 내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who하고 which하고 that은 관계대명사 맞고 얘네들은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는 접속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what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맞죠? 하지만 얘가 형용사절의 접속사예요?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명사절의 접속사예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명사절의 접속사예요. 명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제가 명사절의 접속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법 용어 쓰면 여러분 엄청나게 짜증내 하시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주 많이 봤던 거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게 얘가 뭐하고 기능이 똑같냐면 I know that you love me. 이거. 요 녀석이요, 여러분. 얘 여러분 많이 봤던 거잖아요. 얘 뭐예요? 얘 명사절의 접속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I know you. 그러니까 you 자리에 대절이 들어가죠.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얘가.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 who, which, that, what이 있긴 하지만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고요. 얘는 명사절이라고요. 명사절의 접속사라고요. 자, 그러니까 I know what you love에 I know that you love me. I know what you love. 얘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구조가 똑같잖아요. 위아래 비교하시면 어때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얘랑 딱 옆에 뒀으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 who는 형용사절의 접속사니까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 pretty, ugly 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누가 pretty한지 누가 ugly한지 명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대신아 what 이런 녀석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에는 관계대명사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왜냐면 얘가 이제 대명사로 쓰이는 녀석이니까 하지만 얘는 명사의 절의 접속사라고요. 그러니까 명사절의 접속사면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니까 얘가 꾸며주고자는 뭐 명사 뭐 따위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출제자가 그러면 이걸 왜 시험 문제를 내느냐? 얘를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에게 얘를 내요. 이렇게 어디 갔어요? 여기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이걸 왜 내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관계대명사에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외우잖아요. who, which, that, what,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데 얘는 명사절의 접속사고 얘는 형용사절의 접속사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따로 분리를 시켜서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는 형용사절의 접속사에서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하잖아. 얘는 명사절의 접속사니까 필요 없잖아.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얘는 piece of cake인 거죠. piece of cake. Oh my god. amaz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딱 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봐요.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형용사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없어요? 위치를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가 왜 문장 구조부터 잡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제가 파일을 왜 그려드렸냐면 이거 파일 그려드리는 거는 예쁘죠? 있어 보이죠? 그 용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 용도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구도상으로 여러분 문장 구조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저희가 진짜 작정하고 201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출문제 다 분석해서 다 카운트하고 다 출제 포인트 잡아서 그래프로 딱 보여드리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냥 한 애가 앞에 서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긴 애가 와서 문장 구조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일을 보여드리고 문장 구조가 진짜 중요하네요를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딱 봤을 때 그냥 선행사라고 하죠. 고급지게 문법 용어로. 명사가 없네? 선행사가 없네? 오케이, 그럼 얘는 볼 필요 없다. 뭐예요? 얘는 무조건 미치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런데 요즘 워낙 문장 구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구조 분석을 싹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정말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라는 건 여러분이 직접 파일을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18년도부터 이제 점점 옛날 문제를 쭉쭉쭉 5개 문제 푸셨지 마지막 옛날 문제잖아요. 그래서 옛날 문제를 쭉 하고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인트가 진짜 다르구나. 그러니까 옛날 거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consider ing. 이런 문제가 나와요. consider ing. 이건 개나 소나 다 푸는 문제죠. consider ing. 이건 뭐 영어 할 필요도 없어요. 단어 볼 필요도. consider ing. 그거 누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구나를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그냥 문제를 놓고 펼쳐놓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순서도 유형별로 18년도부터 그 다음에 11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그리고 일부러 확인하시라고 이제 그래프도 드렸던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 뭐가 중요하구나. 여기 개인차가 다 분명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포션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나는 이거는 완성됐구나. 난 이게 안 됐으니까 여기만 집중하자. 그럼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니까 요것만 파고 들자.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B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어디 갔니? 세 번째 C. 네, C. 네, 여기네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Moreover, because skilled communicators know that people equating the lack of eye contact with decep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어제도 제의는데 많이 볼 필요 없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칠판에 얘가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손가락에 가면은 스톱을 외쳐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가다가 도착하면 스톱을 외쳐주시면 돼요. 자, 스톱! 그쵸? 네, 맞아요. 얘네요, 여러분. 그죠? 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no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대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보자마자 뭐예요? 너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들어간 거구나. 자, 그럼 이 대시는 무슨 대시죠?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죠. PD님 좋은 데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주시고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네, PD님 되게 스마트해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대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명사절의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하나의 완전한 절이 와야 합니다. 완전한 절. 자, 완전한 절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문장 성분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동사, 보어나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여러분 구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구조가 명사절의 접속사 요 자리에는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해요. 어떤 경우에 명사절의 접속사일 때.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구조죠, 여러분. know that. 요 구조인 건데요. 자, 그러면 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요 people 뒤에는 여기 people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완전한 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people이 주어예요. 자, 그러면 정답 뭐예요, 여러분?
equate가 되는 거예요. equate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The lack of eye contact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죠? 문장 구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no의 이 대시 명사, no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라는 걸 알고 있느냐? 첫 번째. 그러면 뒤에 하나의 완전한 절이 펼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문장 구조 플러스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첫 번째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만 문장 구조를 알고 있는 포션이 B와 C에 다 해당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근데 문장 구조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막 독해에서 본 것처럼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막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 정도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냉정하게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이 문제를 보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객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살짝 뒤로 물러서서 다시 이제 한번 A, B, C의 문장 구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고요. 바라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나 이거 남은 시간 동안 나 이거 커버 못해 정도예요? 아니면, 이거 구조 파악할 수 있겠는데 정도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케이. doable이죠? 아니에요? 자, doable이에요, doable. 여러분 독해에서 얼마나 어려운 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 정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doable. 할 만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2번? 오케이. 자, 2번에서 A, B, C.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딱 봤는데 has를 주고 있고 have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16년으로 가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딱 보면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수, 일, 지 이렇게 딱 되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를 찾으세요. 그거예요. 주어 찾으세요. 주어 누구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has, have를 딱 보고 주어를 찾으면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어디서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하고 이제 보시면 되죠. Much of what was drawn in historical and early historical times. 여러분, 자, 칠판에 있어요. 자, 칠판에 있으니까 제가 손이 갈 때 여러분 스톱을 외쳐주세요. 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자, 어디 있죠? 여러분 스톱! 여기 있죠. 그죠? 네, 이 구조. 그러니까 이게 A와 B에서 이제 옛날 버전은 이렇게 조금 쉽게 나왔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여러분의 제시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much of 뒤에 what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차분하게 much. 근데 얘는 그렇지. 셀 수 없지. 근데 A of B구나. B를 보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데 what에 지금 동사가 뿅 하고 나오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인 거죠. 그죠? 뭐 한 것. 자, 그럼 얘를 보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선택할게 우리는 has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욕심을 내서 막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은 보자마자 이 구조가 생각이 났어야 해요. 자, 이렇게 뻔하다고요. 몇 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틀릴 수도 있어. 우리 문법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막 자신감 뿅뿅뿅? 네, 저만 그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죠. Maps make하고 made in historic times cannot be accompanied 라고 나옵니다. 자, 얘는 make하고 made를 여러분이 딱 봤어요. 하나는 동사고, 그죠?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PP예요. PP일 수 있고 과거일 수도 있죠. 그죠? 그쵸? 자, 그러면은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냐? 아니면 맵을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냐 아니면 과거 시제가 들어가는 자리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볼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면 돼요. 그냥 뭘 묻고 얘도 여러분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얘도 심지어 문장 구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파악하려면 전체 그림을 다 봐야죠. 근데 이런 거 푸실 때 어떤 분들은 급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요. 어떻게 합니까? 쓱 보다가 마침 또 이 호흡이 되게 길었다 쳐요. 이거 지금 동사가 나오긴 합니다만 호흡이 되게 길면 갖다 그래 동사가 없는 것 같은 근데 앞에 뒤에 시제가 뭐니? 저 봤을 때 뭐 시제가 현재가 뭐 메이크인가? 이렇게 딱 선택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문장 구조를 묻고 있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알겠죠? 끝까지 가세요. 구조라면 전체 그림을 다 봐야죠. 자, 그러니까 maps, make, made. 그럼 문장 구조를 묻고 있구나. 본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구나. 파악하시고 maps, make, made in historical times. 오! 뒤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cannot be accompanied가 나옵니다. 얘가 동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ake를 선택할 수가 없고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made가 되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문장 끝까지 안 가서 틀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서 동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갔는데 또 동사가 없으면 이제 얘가 동사겠죠. 그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C 파트. took냐, taken이냐. 와우. Amazing. 얘도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 문장 구조예요. 얘가 본동사 자리일까 아닐까를 묻고 있는 거니까 문장 구조를 묻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처음부터 일단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럼 처음부터 가세요. However, 그러나 we may be sure that 대시 있네요. 자, 그러면 that부터 보면 되겠죠. that부터 완전한 절에 쓰이니까, 그죠? In early times, 이런 것도 버려버리면 되겠죠. Just like today. 아이고, 야,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또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죠? Maps were created. Maps were created. 만들어졌다. 지도들 만들어졌다. For a variety of purposes. 다양한 용도로. 그래, 그러면 for의 목적어까지 있네. 자, 그리고 and가 들어가죠. And taken a variety of forms. 와, 여러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왜냐면 앞에 a variety of purposes 그리고 뒤에도 a variety of forms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and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and는 앞에는 were created 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연결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maps were created for a variety of purposes and took a variety of forms일까요? and taken a variety of forms일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동사 자리니까 뭐가 와야 될까요, 여러분? took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세요? 왜 took가 되는지? 고개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were created for a variety of purposes and were taken 이렇게 해서 were이 생략되어서 take만 남게 되었다. 네, 그런 질문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수동태라면 여기에 핑크. 자, 수동태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taken for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밑에도 수동태라면 were taken as가 들어가겠죠. 받아들여집니다. 무엇으로서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어지는 만약에 수동태가 맞았다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죠. 우리가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사 뒤에 명사가 오느냐,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느낌이 오셨죠?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목적어가 들어갔다라는 거. 바로 지금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수동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목적어가 바로 있다라는 건 이 동사가 무슨 태를 뭘 가진다는 거예요? 능동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죠. 그쵸? 오케이? 자, 동사가 능동태면 뒤에는 바로 목적어 명사가 오고 만약에 동사가 수동태라면 뒤에는 as나 전치사가 들어가서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took가 되어야 하는 거다. 오케이? 네. 그래서 A와 B 가볍게 가다가 살짝 C에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오긴 하지만 이미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인트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수동태일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얘는 그냥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목적어 필요 없이 그냥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능동태로 그냥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목적어 굳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문장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I sleep. 자,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내가 잣대잖아요, 여러분. 뭘 고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요. 자동사 스스로. 자, 내가 그 동작을 취할 때 우린 자동사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져요.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네. I eat food라고 했을 때 이 it은
자동사의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런데 두둥 I eat라고 쓰면 이거 문법적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I eat이에요. I think, therefore I exist.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에서 목소리가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I am이라는 건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란 얘기죠. 그럼 여기도 I eat라는 건 나는 먹을 수 있다,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되어진 it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네. 오케이? 자동사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으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법원집 같은 경우는 자타일 때,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 자리입니까? 능동태 자리입니까? 라고 할 때 수동태일 때는 전치사를 꼬박꼬박 줬고요. 능동태일 때는 꼬박꼬박 목적어를 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확인하세요. 뒤에 지금 얘처럼 여기 뒤에 자리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우리 10분까지만 8분만 딱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좀 쉬어야 또 여러분 집중을 잘 하시니까.